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그 의료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도 높여드리고 또 예방 측면에서 질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자의 지난 3월 21일이죠. 이제 약 2달 정도, 약 3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간만동에, 부산 간만동에 봉생 힐링병원이라고 개원을 했습니다. 회복기 센터 및 재활중심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은 봉생 힐링병원인데요. 오늘은 이 병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용석 재활의학과 전문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봉생 힐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최용석입니다. 저희 봉생 힐링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 2달 좀 넘어서서 이제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 환경과 쾌적한 시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장님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최용석 원장님은 서울 분이십니다. 서울 분이신데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의학을 전공으로 하셨다가 우리 부산에 오셨는데요. 우리 봉생병원 오신 지가 지금 20년? 네, 만 20년 지났습니다. 조금 20년 좀 지났다고 하시네요. 우리 부산에 재활의학 계통에서는 아주 명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의사는 모름지기 그 지식과 기술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자세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그 완성도 소위 이제 인성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많은 의사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최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도 지금 2달 만에 여기 힐링병원에 올라와 보니까 뒤에 지금 배경에 부산 북항이 보이고요. 또 저 건너편에는 과거에 외국어 대학이 있던 그 산들이 보이고 하네요.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우선 그 원장님께서 재활의학의 그 중요성 또 재활의학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우선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네. 그 재활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제 환자를 본 경험과 실질적인 의학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으신 분들께서 병이 치료가 됐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질병 자체로 인한 후유증과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갖고 계시면서 사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과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재활의학은 그분들에게 기능적인 회복을 어떤 식으로든지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 가지고 급성기 치료 이후의 결과를 더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회복, 궁극적으로는 삶의 복귀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드려야 될 치료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행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봉생 힐링병원은 이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뇌 질환, 척수 손상, 여러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 자체가 어렵고 그 치료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실질적인 삶의 어떤 뭐랄까 외로움이라든지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그런 많은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삶의 회력과 또는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 가족 간의 어떤 또는 지인 간의 건강한 삶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질병 치료를 떠나서 그분들의 어떤 삶 속에 투영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재활의학 치료는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30년 전만 유추해 봐도요.
1980년 초 70년대 말 우리 부산의 의료가 뭐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한 10년은 뒤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봉생 신경외과에 제가 원장을 할 때인데 그때를 유추해 보면 재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의료가 신경외과가 거의 뭐 신경과 재활의학과 이런 정신과 이런 영역까지도 같이 이렇게 관장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차츰 이제 신경과가 이제 생겨나고 또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이 의료가 그 평균치가 좀 높아졌다고 그럴까요?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 과는 뭘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제 개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활의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봉생병원이 이 재활 중심 병원을 만든 이유도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학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일종의 낙후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재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홍석 원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의사는 사실 뭐 식생활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회에 환원하고 이 사회를 발전하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 재활 분야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 왜냐?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재활이 뭔지 이걸 지금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는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삶의 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느 이제 또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고령이 돼서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질병까지 생기고 그 질병이 후유 장애를 일으키는 뭐 뇌척추 관계라든지 말초신경 관계라든지 이제 관절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에 이 장애가 생김으로써 삶의 질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이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이게 어떤 근신경 쪽에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마음도 타치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 재활과에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재활 치료사들도 좀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재활의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최 원장님 생각에. 뭐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포함한 가족분들께서는 응당 재활치료의 중요성들을 이제는 많이들 필요로 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건강하신 세대분들 또는 건강하신 연령층 분들께서는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거를 얘기하자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일하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재활치료의 객관적인 또는 이제 의미라든지 의학 분야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재활의학과 협회 또는 재활의학과 이사회 등등 많은 홍보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재활의학이 도입된 게 몇 년쯤 되죠? 지금 대략 한 70여 년 정도 됐습니다. 70년 정도 됩니까? 네. 제가 기억에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게 저 신경 전문의사가 된 게 7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70년대 초반.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5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 도입된 것이.
의장님 말씀이 더 정확하실 것 같긴 한데 학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재래과 전문의가 처음 배출된 게 제 기억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창일 교수가 전주예수병원에서 저와 같이 이제 신경외과, 정형외과로 이렇게 수련했거든요. 했는데 박창일 교수가 전문의사가 된 게 1978년일 거라고, 79년일 거라고요. 그 79년에 전문의사가 되고 또 다시 재활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빨라야 80년인 거죠. 80년. 대강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 좀 드린 이유는 지금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재활과 물리치료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그걸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활치료는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흔히들 이제 겪으시는 이제 물리치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온열치료라든지 뭐 제초파 치료, 레이저 치료 등등의 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많이들 경험을 하셔서 재활치료가 그것이 전부있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재활치료 분야에 있어가지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전문 재활치료, 저희가 이제 단순 재활치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겪으시는 것은 단순 재활치료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통증과 관련된 치료 분야일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전문 재활치료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뇌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또는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큰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분들 또는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또는 소아와 같이 발달장애, 여하튼 뇌성마비, 다양한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저하라든지 또는 어느 한쪽의 근력의 저하, 여하튼 간에 비대칭성 발달,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신체 발달과 더불어서 인지 발달 또는 실질적인 성인에 있어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인지 재활 문제, 인지 저하 문제 또는 신체 기능 저하 문제 또는 이제 삼킴 또는 뭐 언어 여러 가지를 포함한 장애를 보이는 환자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전문 재활치료라서요. 그 전문 재활치료 안에도 이제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삼킴재활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환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시행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재활치료 분야는 굉장히 이제 폭넓고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중에 그 신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는 스킬풀한 무브먼트잖아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주로 이제 재활치료로 생각할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점점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더 차분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한 15분 경과된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